요즘 이상하게 여기는 4일째, 오늘만 처음 쾌창했지 3일째 계속 비가 와서 좀 우울했었습니다만 또 오늘도 대화가 우울한 대화로 되게 됐습니다. 제가 프롤로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이 겪으면 안 되는 악재, 3대 악재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 말이 와 닿아서 제가 잘 외우고 있는데요. 초년갑부 넘버 1, 넘버 2 중년 상처, 넘버 3 노인 빈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3대 악재 중에서 제가 넘버 2 나이 41살에 미국 온 지 3년 만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졸지에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내는 대한항공 기내식 만드는 회사 직원들 숙소에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도와주고 이런 그 하우스키퍼 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토렌스에 있는 곳이었으니까 제법 먼 거리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 것이었고요. 저 또한 제 조카가 제가 한국에서 오토바이 기술을 한 8년 오토바이 센터를 용인 양지라는 곳에서 성원 오토바이 센터라는 곳을 제가 8년 정도 운영을 하다 온 기술이 있어서 마켓이 불타고 론을 받았고 보험을 들었던 그 조카가 자기 삼촌이 하던 오토바이 센터를 그 후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후텔 야마하 가와사키라는 오토바이 딜러를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그것을 인수하게 되어서 저한테 말하기를 삼촌이 교회 일하는 운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저희 가게 좀 와서 일 좀 하십시오. 그것도 또 조카의 귀한 배려였죠. 거기서 또 영주권 스폰서도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는 대한항공 기내식 하는 토렌스로 직장을 다니고 저는 조카의 오토바이 센터 오토바이 딜러에 가서 일하러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그저 둘이서 같이 동시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여보, 잘 갔다 와요. 바이. 인사하고 갈림길에서 이제 갈라지게 돼서 각자의 길로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한참 일을 하는데 조카가 삼촌 숙모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빨리 한번 가보세요. 그래? 얼마나 교통사고가 났을까? 그 피 집으로 내려와 보니까 웬 낯선 미국 사람이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그러면서 네 와이프가 큰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USC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참 미국 경찰 참 고마웠어요. 자기가 그 사건을 수습한 경찰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것을 보고 참 미국 참 좋다. 예, 그런 생각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아내는 뇌사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 보니까 출근을 하는데 저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서 5분도 안 돼 중앙분리대가 없는 길이에요. 1차선 그냥 왕복 1차선 길인데 거기를 급하게 이제 가는데 상대에서 멕시칸 여자가 오던 그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제가 아내가 가던 길하고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충돌이 했든지 제가 그 사고 난 차를 가보니까 핸들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바닥은 폭삭 꺼져 있고 완전히 멜팅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뇌사 상태인데 결국은 의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무 뇌에 피가 많이 고여서 설사 네 아내가 살아난다고 해도 뇌에 찬 피 때문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으로 개미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뭐 그래도 뭐 저야 뭐 살려주길 바라죠. 애들의 엄마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를 했죠. 얘들아, 엄마는 이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눈이라도 피부라도 뭐 6군데 7 사람한테 배분돼서 엄마의 신체가 살아있어 남에게 도움을 준다니 우리 장기 기증할까? 그래서 장기 기증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이제 장기 적출팀이 와서 감사하다고 이제 적출 수술에 들어가서 얼마에도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고 우리 와이프가 비형 간염이라서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떼어낼 수가 쓸 수가 없다고 너무 고맙다고 장기 기증해 준 걸로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보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사 상태에서 9시간 만에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호흡기를 떼야 되는데 정말요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미안하기만 한 거예요. 예. 그냥 막 떠오르는 거야. 이제 안고 여보 잘 가요. 그렇게 말하는데 막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예. 고생시킨 거, 제대로 남편 노릇 못한 거, 부부싸움 할 때 똥꼬집 뿌려가지고 속상하게 했던 것들, 미국 병 들어가지고 수년 오랫동안 고생시킨 것, 이런 것들만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 장지를 로주일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장지를 가는데 이제 그 수술을 맡기고 장지를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저를 태우고 가면서 정집사 슬프지? 맘 놓고 울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막 통곡을 엉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후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도 얘들아 엄마는 천국 간 거다. 우리 울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 간데 남들 앞에 울면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간 엄마를 우리 기쁘게 보내드리자. 진짜 애들이 하나도 안 울었어요. 그때 울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 말고 정식으로 장례식 할 때 울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애들이 안 오니까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계모였나? 왜 저렇게 애들이 울지 않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황량한 이 세상 아니에요. 그죠? 아직 엄마가 필요한 중학교 1학년, 국민학교 5학년짜리 딸 둘을 놔두고 아직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데 갑자기 정말 졸지에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제가 오토바이 탑니다. 오토바이 타고 후레이를 막 달려가면서 와이미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어느새 26년 전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민을 잘 살고자 다들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배우자를 절제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이상 더 실패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살하자고 와서 중년 상처, 악재를 당했으니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또 다음에 풀어내겠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애썼다. 아이고 한 40분 꺼냈나 보다. 아이 수고했어.